다 해줘요. 예. 아니 차를 밑에 대가 그럼 불안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영남 임상초음파 연구회 총무 배규환입니다. 예, 오늘 마지막 스터디 모임입니다. 밖에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강의는 건물 경대연합내과의 황세진 원장님께서 소아관 초음파에 대해서 어려운 초음파 방심하지 말자, 본인이 놓쳤던 케이스를 발표할 것 같은데 재밌는 강의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정례 발표는 이승현 원장님과 이호명 원장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황세진 원장님께 강의 요청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강의를 맡게 된 건물경대연합 광세진입니다. 다행히 제가 놓쳤던 케이스는 아니고, 제가 초음파하면서 조금, 장초음파하면서 조금 생각해야 될 거, 주의해야 될 거, 나름의 장초음파를 하면서 가지고 있던 팁 몇 가지를 한번 소개해보는 그런 강의로 준비했습니다. 그 하복부 통증 감별 질환으로 장초음파를 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CT를 찍기에는 좀 멀리 좀 보내야 되고, 환자분도 번거로워하고, 실제로도 소노상으로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특별히 세 가지 질환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생각합니다. 에피플로이드 오펜다자이티스, 어큐트 오펜디사이티스, 그리고 어큐트 다이버티쿨라이티스 세 가지를 감별을 하려고 노력하면서 우리 초음파 하고 있습니다. 참고 문헌은 잘 아시는 김대현 원장님께서 임상 초음파학회에서 하복부 통증의 초음파 진단이라는 여기 리뷰 같은 결혼식에 글 올린 게 있습니다. 글이 너무 내용이 잘 돼 있어가지고 이 내용 보면서 간단하게 좀 정리해봤습니다. 33세 젊은 남자 환자분이고요. LAQ 통증으로 내원한 환자분입니다. 그래서 아프니까 아파서 저는 이제 초음파 할 때 항상 텐더니스를 보는데요. 텐더니스가 있으면 초음파를 합니다. 그래서 텐더니스가 없으면 메디컬 팔로우를 하려고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초음파 한번 보시면요, 왼쪽 아래쪽에 트랜스버스 스캔입니다. 이게 복벽이고 이게 소아스 머슬이니까 이쪽이 메인 병변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시그모이드 콜론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병변인데요. 이제 이 환자는 이제 저희는 이제 앞도면 펜으로 오면 초음파 2개 처방받습니다. 앞에 소노하고 그 다음에 스모바울 소노 2가지 처방받고요. 앞에를 항상 구분합니다. 그래서 앞에로 이제 노말 앞에 확인하고 다시 한번 봤는데요. 한 번 더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복벽이고요. 이게 소아스 머슬입니다. 그래서 복벽과 소아스 머슬 사이에 있는 S콜론이고요. S콜론 위쪽에 있는 이 부분이 맥시멀 텐더 포인트였습니다. S콜론의 위쪽에 고에코의 메스 리전이고요. 이 고에코의 메스 리전이 장벽과는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쪽 끝부터 저쪽 끝까지 확인했는데 장벽과는 연결되지 않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게 S콜을 꽉 눌릴 정도고 복벽과 소아스 머슬을 꽉 눌릴 정도지만 이 고에코의 메스 리전이 압박되지 않는 것은 압박되지 않는 걸 느낄 수 있을 거고요. 압박되지 않는 고에코가 장벽과 연결되지 않는데 그 주변에는 하이포에코에가 띠로 둘러싸여져 있는 그런 느낌의 메스 리전이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이렇게 보이면 에피플로이드 어펜다자이티스라고 우리가 진단하는데요. 에피플로이드 어펜디지라는 것은 C콘부터 S콜론까지 장관막이 붙지 않는 테니아라는 그 바울의 테니아에 달려있는 작은 띠인데요. 이게 지방과 혈관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것이 염전되고 허혈돼서 염증이 발생하면서 통증을 일으키게 되고 이것이 초음파 활성을 보입니다. 앞서 보인 초음파 소견 보면 결장에 붙어있는 압박되지 않는 고에코의 메스인데 돔형 원형 또는 돔형으로 보이고요. 장내 내관과 연결되지 않는 거. 그래서 대부분의 얇은 저에코 테두리를 동반하고 있다는 앞에 소견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콜론과 연결되지 않는 고에코인데 압박되지 않고 돔형 또는 원형이고요. 저에코액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런 생긴 모양을 아시게 되면 되겠고, 실제 진료할 때는 제일 아픈 곳에 저게 보입니다. 맥시멀 텐더 포인트를 환자가 손가락으로 찍을 수 있을 만큼 정확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그것도 진단의 한 클루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초음파를 다시 한번 소견을
화면 공유가 안 되는 모양이네요. 그래서 앞선 케이스 보시면 이 복벽이고요. 한 번 더 설명드리면 복벽이고 이게 소아스 머슬이고요. 이게 S 콜론이 되겠습니다. 여기 S 콜론이고 이 S 콜론의 장벽과 이게 요 저에코의 요 장벽과 이 고에코의 메스가 연결되지 않는지를 메스의 이쪽 벽부터 저쪽 벽까지 동영상에 이렇게 훑어가면서 연결되지 않는 것들을 확인하고요. 목벽이 소아스에 거의 붙을 정도로 꽉 눌렀는데도 압박되지 않는 원형의 또는 돔형의 메스 리즈를 보시겠고요. 이렇게 주변에 저에코의 띠를 보이는 이런 모습이 있으면 디플로이 펜타네티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감별 진단으로는 계실염입니다. 계실염에서는 바울의 계실이 있는 위치에서 그 염증 있는 부분에 보면 세그멘탈하게 하이퍼트로피가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이 하이퍼트로피에 있는 걸 따서 구분할 수 있겠는데 이 부분이 이제 계실염입니다. 이 사람은 디플로이 펜타자이티스입니다. 그 두 배는 구분해 보면 물론 이 부분은 이제 S 콜론이고 이제 프로브가 리니어 프로브로 났으니까 좀 사진이 좀 선명하고요. 이것은 A 콜론에 있으니까 컴팩스 프로브를 갖다 보니까 화질은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두 개 차이를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울과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이게 벽이 바울입니다. 복벽이고 소아스머스 뒤쪽이고요. 여기 바울입니다. 주변에 고에코에 이런 연결들은 배드 인필트레이션이라고 보시겠습니다. 배드 인필트레이션 둘러싸이는 바울인데요. 그러면 패드 인필트레이션이 이만큼 있으니까 염증이 있을 거고 염증의 원인으로 바울 옆쪽으로 이렇게 바울 쪽에서 폐 쪽으로 프로트루지 되는 메스리즈 저에코의 병변들이 보이고 그 주변으로 고에코에 연결이 있으면 이것을 우리가 계실염이라고 진단하니까 이 바울에서 병변이 있는 것과 바울의 병변이 없는 것을 통해서 두 개의 구분을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럼 앞서 말할 때 이제 노말 앞배를 확인하고 이제 디플로이 오펜타네티스 했는데요. 이렇게만 보고 우리가 이제 노말 앞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복벽이고요. 소아스 머슬이고 시쿰에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튜블라스 유처를 보게 됩니다. 여기에 투블라스 유처죠. 여기에 이제 라운드 투블라스 유처고요. 이렇게 시쿰에서 이렇게 나가는 화살표 보이나요? 화살표도 공유가 되는 중입니다. 이렇게 노말 앞배가 나가는 게 보일 텐데요. 노말 앞배 이 정도 보이면 노말 앞배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는데 물론 우리가 이제 소아스 버스 앞쪽에 이런 스몰 바울을 보면서 노말 앞배네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거긴 하지만 이 노말 앞배를 끝까지 보지 않고 노말이라고 이야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시면은 그래서 좀 귀찮더라도 이렇게 나가는 라운드한 스트럭처가 끝까지 여기서 끝내지 말고 조금 더 가서 이 끝까지 가는 것들을 확인해줘서 앞에는 전장을 다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여자 같은 경우는 노말 앞에 보이죠? 노말 앞에네 끝낼 수 있는데 조금 더 갔습니다. 조금 더 갔더니 주변에 패드 인필트레이션도 보이고 패드 인필트레이션 보이고 바울이 좀 늘어나 있고 이쪽에서 텐더니스가 좀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변에 패드 보이고 그래서 이렇게 펜타이티스가 아주 크게 보이지 않고 아주 포칼하게 힙 쪽에만 이렇게 있는 펜티사이티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을 밴디지를 이제 충수를 끝까지 전장을 다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급성 충수염의 초음파 소견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직경이 6mm 이상인 경우 그리고 뮤랄 티크네스가 3mm 이상인 경우 탐촉자로 압박되지 않는 것, 어펜디콜리스가 보이는 것, 충수 주변에 고에코 지방줄이 관찰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급성 충수염의 초음파 소견이라고 하는데요. 그림으로 보면 충수의 직경이 7mm 넘어가는 경우에 또 내지는 충수의 안쪽 뮤랄 티크네스가 3mm 넘어가는 경우 그래서 쇼댕시스로 바꿔서 꽉 눌러봤을 때 이게 눌려지지 않는 것, 꽉 눌렀는데 라운드하게 보이는 경우, 그리고 충수의 안에 충수의 돌이 있는 경우, 그리고 충수 주변으로 패드 인필트레이션이 있는 경우, 그리고 컬러를 냈을 때 도플러가 이렇게 보이거나 주변에 블레이드 콜렉션이 있고 시콘까지 같이 부어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급성 충수염의 전형적인 소견입니다. 이런 환자, 심한 이런 환자분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급성 한원성 충수염이 있고요. 점막층과 근육층이 현저히 침착돼서 충수벽이 전층이 염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충구조가 불명확하고 중등도로 늘어나고 충수직경이 중등도로 늘어나고 점막 고유층이 소실되고 점막 하층이 두꺼워지는 이런 소견을 볼 수 있겠고요. 격투 갱그라스 어펜디사이티스는 고에코의 점막 하층이 구서적으로 단락이 있는 거, 점막이 좀 끊어져 보이는 이럴 때 갱그라스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설명하는 수프라티브 어펜디사이티스인데요. 충수의 직경이 이렇게 늘어나 있고 꽉 눌렀을 때 눌려지지 않고 컬랩스되지 않고 동그랗게 라운드하게 보이는 이런 그렇게 그리고 컬러됐을 때도 별로 안 보이면은 갱그라스 아니겠나 이런 얘기들 하는데 오늘 제가 소개시켜준 거는 포칼 어펜디사이티스입니다. 그래서 충수의 기술 부위에서 3cm까지 근위부 충수는 정상인데 그 이하의 폐색이 있는 경우요 실제 생각보다 많습니다. 급성 충수염 환자의 5에서 20% 찾아나게 있고 근위부는 정상적인 충수를 모양을 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충수의 전장을 관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 화면 연결해 보면 이렇게 해서 이게 충중돼요. 충수의 프락시널 파트는 늘어나 있지도 않고 안에 염증도 없지만 디지털 파트 팁 쪽에는 또 돌도 있고 그 돌 있는 쪽 앞쪽으로 이렇게 직경이 늘어나 있는 그런 포칼 어펜디사이티스 환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프락시널 파트는 정상이고요. 들어가서 주변에 패티 인필트레이션이 있으면서 직경도 늘어나 있고 그 끝에만 이렇게 포칼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아주 놓치기 좋습니다. 그래서 충수의 전장을 보는 노력들을 꼭 했으면 좋겠고 이런 중례가 되게 특이한 중례가 아니고 흔히 보는 중례이기 때문에 끝까지 보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마음으로 사실 진료를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딱 공식처럼 오른쪽이 아프면은 뭐 충수염도 있겠는데 뭐 충수염과 기실염 정도, 왼쪽이 아프면은 일단 충수염 아니니까 복막수염과 기실염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초음파를 하게 되는데요. 이 환자는 좌하복부 통증이었습니다. 좌하복부 통증이고요. 하지만 우리는 저희 병원에서는 항상 앞배송을 하나 내고 바울송을 하나 2개 내기 때문에 일단은 노멀 어펜디지를 찾습니다. 그리고 진료적인 면에서도 일단 어펜디사이티스는 배제돼야 이제 치료가 편하니까 왼쪽이 통증이지만 오른쪽부터 합니다. 환자분들이 항상 오른쪽 보면은 저 아픈 거 왼쪽인데요 라고 항상 얘기하는데 이거 봐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감사합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오른쪽부터 먼저 보고요. 스와스머스 여기 노말 앞배가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이고 이 사이로 노말 앞배가 지나가는 걸 보일 겁니다. 그래서 노말 앞배 살짝 지나갔네. 앞에 충수염은 아니다 하고 이제 왼쪽 통증이니까 왼쪽을 열심히 봤습니다. 왼쪽 복벽하고 소아스 머슬이고요. 그 사이에 있는 S콜론을 위주로 봤습니다. S콜론을 이렇게 봐서 쭉 따라가고요. 여기도 보고 S콜론 보고 렉툼까지 넘어가기 직전 RS까지 봤는데 특별한 게 없었어요. 혼자 좀 많이 아파했거든요. 좀 많이 아파하는데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다시 푸를 바꿔서 다시 한번 열심히 고정을 해서 다시 봤습니다. S콜론 보고 두 번씩 이렇게 흔들어가면서 봤거든요. 흔들어서 보고 RS까지. S콜론에 지금 특별한 병 보이나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뒤를 좀 바꿔가지고 배를 좀 꽉 눌러가지고 S콜론의 전장을 다 바울 전체면을 다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중간에 좀 끊기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이쪽에 넘어가는 연결부를 보니까 이거 오른쪽에 이게 S콜론 쭉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오른쪽에 뭐가 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이게 소아스머슬이고 왼쪽 S콜론 따라가는 거고요. 검사할 때는 이거 뭐지? 이랬거든요. 노말 앞에 확인했는데 그래서 그 왼쪽에 염증 있는 부분을 좀 잘 들어서 이쪽 부분 별로 안 아파했습니다. 어차피는 이게 노말 앞에 확인했는데 이건 스몰 바울인 것 같고 소아스 머슬이고 여기 일리악 카테리 보이고
여기에 패드 임피테이션이 분명히 이렇게 단거리져 있는데 환자는 이쪽으로 별로 아파하지 않고 이 투블리스트처럼 뭐지? 이렇게 생각이 되겠네요. 가만 생각해보면 여기에 저기 충성 말고 있을 게 없잖아요. 투블리스트가. 그래서 이 사람은 분명히 내가 노말 앞배를 봤는데 팁 쪽에서 굉장히 생겼던 부분이고 노말 앞배가 터져가지고 주변에 이제 패드 임피테이션 압세스 생기는 것 같고 여기 터져놓으니까 환자가 별로 안 아팠는지 아니면 뭐 집에 진통제를 먹고 와가지고 헷갈리겠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별로 안 아파했지만 앞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이 아파도 오른쪽에 충수를 꼭 확인해야겠다 이런 생각하게 좀 준비가 되겠습니다. 퍼포레이티드 appendicitis는요 이렇게 퍼포 중간에 뮤코자가 끊겨져 보일 수도 있고요. 주변에 플루이드 폴리스가 차 있을 수도 있고 주변에 압세스 포메이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압세스고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퍼포레이티드 appendicitis라고 얘기하고 앞배가 있는 주변으로 이렇게 패드 임피테이션인지 아니면 압세스인지 주변에 고액과 영역 주변에 이렇게 있으면 이러면서 퍼포레이션 됐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눈에 붙여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료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충수형, 이런 충수형입니다. 이것도 이제 충수인데요. 충수를 쭉 트레이스를 해보면 정상인 것 같은데 좀 이상 있는 속에 좀 보이시나요? 저는 여기서 충수 여기가 약간 뮤커자가 딱 끊겼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안쪽에 뮤커 점막들을 보면 여기 약간 끊겨져 보이게 보입니다. 좀 끊기는 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것은 중간에 잠깐 끊겨 보이는 게 부분이 있었거든요. 여기는 일단 여기 보면 아파했고요. 그리고 정상적인 충수가 아니고 아파했고 주변에 펜디피터스 있고 CT 찍고 빼일 수 있겠다 이게 듣고 수술했고요. 펜티시알 캔서 나온 환자분입니다. 한쪽에 그 앞에 중간에 뮤커를 꺾어 보이고 약간 티크니스가 포칼하게 있었던 부분이고 그중 다행히 이제 appendicitis로 증상이 나타나서 빨리 조기에 수술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정상으로 봤을 때는 8mm, 7mm 근데 누르면 컬랩스가 되잖아요. 컬랩스가 되니까 조금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런 것도 혼자 아파하고 좀 식경이 늘어나 있고 또 자세히 보다 보면 그런 포칼한 티크리스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환자분도 수술을 맡기고 잘 수술할 기회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이어베틱 콜라이티스 잠깐 소개하고 강의 마치겠습니다. 초음파 소견은 기실주의 대장벽이 세그멘탈하게 비유되어 있는 것은 전형적이고요. 장벽에 이렇게 장벽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출하고 저에코로 돌출하고 그 바깥쪽으로 하이퍼에코가 패드 임피테이션이 있으면 우리가 기실력으로 진단할 수 있죠. 바울에서 이렇게 바울 바깥쪽으로 틀어져되고 그 주변에 고에코에 패드 임피테이션이 있고 컬러됐을 때도 블러까지 있으면 더 확실하고요. 이렇게 해서 다이아베틱 그쪽에 또 텐던스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다이아베틱 콜라이티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바울이지 않습니까? 목벽이고 주머스트리고 이게 바울입니다. 바울이 있으면 바울의 북쪽편 또 뒤쪽편 여기요. 여기 화면이 좀 빠르게 지나가는데 여기 부분에 그 바울 바깥쪽으로 프로트루전하는 저의 코의 분변이고 그 주변에 고에코에 패드 임피테이션이 있으면 다이아베틱 콜라이티스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복벽이고 이게 바울입니다. 바울 바깥쪽으로 프로트루전하는 요 세 개의 병이 보이시나요? 사실 저는 이런 거 다 다이아베틱 콜라이티스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 환자 배 아프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안티 쓰고 좋아지면 3일 뒤에 오면 또 환자 괜찮다고 하면 기실은 점이 나왔구나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예전에 조기 원장님한테 뭐 케이스 좀 보여주다가 노말 다이아베틱 콜라이티스 같은데 이제 이 말을 듣고 나서부터는 이런 거 보이면 이제 열심히 보기 시작했어요. 진짜 이 다이아베틱 콜라이티스가 맞나? 진짜 이 사람은 이제 요 말고 다른 병만 때문에 CT 찍게 됐고 이게 다이아베틱 콜라이티스가 아니라는 게 CT로 확인됐는데요. 바울 바깥쪽으로 프로트루전 하더라도 주변에 패드 임피테이션 별로 없고
이게 저 콜론 안 띄워봤는데 아마 저기 그 하이퍼레미아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 이런 것들이 보인다고 바울 바깥쪽으로 프로트루진하는 저에코의 리리즌이 보인다고 다 다이버티큘라이티스라고 진단하는 것보다는 노멀 다이버티큘럼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쪽에 텐더니스도 확인하고 하는 걸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느꼈던 실수를 다른 사람 안 했으면 좋겠어서 소개해봤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얘기한 이 세 가지 말고도 사실 여러 가지 병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소나에서 별게 없어 보였지만 환자가 너무 아파서 보낸 케이스 중에 판크라타이티스도 있고요, 오멘탈 인팍션도 있었고요. 저기 기원 초에는 저기 루라 앞배로 보내가지고 키드니 유렌타 스턴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익숙하지 않은 펠빅 임플란트 디지즈, 튜머 오버리 압세스 등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초음파에서 아주 저명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면은 CT 띄는 거를 좀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환자 중에 한 명, 제 환자는 아니고 다른 병원에서 이제 IBS로 약을 이제 일주일 동안 먹다가 저한테 왔는데 환자는 150kg 좀 돼 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노를 할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150kg. 밥 먹고 이상한 소리 할 바에 바로 CT 많이 났는데 CT 찍고 앞에 폭포가 됐는데 근처 병원에서 수술 못할 정도로 그냥 심하겠다 그러면 갔는데 이런 케이스 볼 때마다 한 번 더 숙연해지고 너무 자신감 있게 하지 말고 확실히 아는 것만 치료하고 잘 모르는 거 꼭 CT 찍어야겠다. 오늘 너무 공부하는 시간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케이스에 아펜다다이스 보면 안에 저에코 부분이 보이는데 혹시 해머리지나 다른 것 때문에 저에코 부분이 보이는지. 잠시만요. 첫 번째 아펜다다이스 케이스 보시면은 제일 처음 부분은 자세히 보시면은 안에 내부에 보이컵 사이 안에 저해컵 분비 보이는데, 그 저해컵 분비 보이는데 그게 혹시 해머리지나 그 안 내부에 테두리 말고 내부에 저해컵 분비 보이는데 혹시 해머리지나 다른 것 때문에 이상이 보이는지. 이 환자는 CT를 찍은 케이스가 아니라 가지고요. 그냥 이것만 보고 이제 엔세드 주고 일주일 뒤에 바로 뵀는데 괜찮아서 그것까지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그거 내부에 저해컵 분비 보이거든요. 이런 걸 생각. 그거 보이잖아요. 예. 그냥 소프티슈 아니겠습니까? 소프티슈. 예, 패드하고 그 복막 수유는 패드 성분하고 그냥 소프티슈 다른 커넥티브 티슈 같은 거 그런 거. 생각에는 해몰리지나 문탁이나 뭐 이런 것들. 해머리지. 예전에 김대현 선생 케이스 보면은 아주 저이코로 보이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좀 애매하긴 한데. 좀 그리고 에코가 이게 이 팩티슈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혈관 때문에. 네, 그렇죠. 저런 식으로 보인다는 네. 거는 이제 해머리도 일어납니까? 예. 저에코가 생길 수 있다고 돼 있죠. 예. 케이스 리뷰만 들어돼 있고 오멘탈 림파기나 스럼보스 같은 것도 생길 수 있다. 사이즈 큰 거는 많이 생겨요. 스럼보스 같은 거는 맞을 건데 그냥 브리딩 하는 그런 해머라지는 아니 그렇게 저명하게 나오지 않을. 이게 이제 그 DDX 띄워보시죠. DDX 보면은 그 아까 내용 중에 DDX에 대한 기간 예, 그거 물어보면 보면은 이제 이게 특징이 이제 아펜딕사이티스나 다이베티클라이티스처럼 이제 인플라메이션이 심하지 않고 국한적이라는 게 특징인데 그래서 이제 열도 잘 안 나고 WBC도 정상이고 그리고 이제 월에 그 주위에 있는 바울에 붙어 있긴 하지만 바울의 자체에 이제 인플라메이션을 안 일으키는 게 특징이긴 하지만은 이것도 심하게 오면은 이제 다 오거든요. 열도 날 수 있고, WBC가 올라갈 수도 있고, 주위에 월드 피크닉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셀프 리미팅하는 질환으로 알고 있는데 심하면 또 수술해야 되는 경우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DDX 하는 질환 화면 보면은 그 배실염을 DDX에 배실염에 의한 2차성 복막수염을 DDX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2차성은 세컨더리로 올 수 있는데 이거는 게실염이나 뭐 아펜딕스도 올 수도 있고 주위에 염증이 생길 수 있는 그 GB 콜레시스타이티스 때문에 올 수도 있고 2차성으로 올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프라이머리처럼 뭐 혈전이나 입학이나 이런 데 오는 게 아니고 주위의 염증에 의해서 복막수에도 염증이 생기는 질환인데 이거는 거의 드물고 이거는 이제 예전에 진단을 잘못해가지고 압변지 알고 수술했을 때 발견되는 경우는 있지만은 다른 케이스 리뷰나 이런 것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컨더리는 드물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선생님은 단락인데 단락이 아니고 그 단열이 아닐까요? 소화관에 뭐 점막층에 단절. 단열이 맞지 않을까요? 단열. 날이 맞겠죠. 브레이크. 에는 아, 그대로 가져와서 단락은 션트고. 어떻게 이해하기로는 이제 논문에서 그때 좋게는 이해하기로는 이제 뮤커자에 끊겨진 부분이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걸로 뮤커자에 하게 있다가 끊기는 부분이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걸로 좀 이해를 했었어요. 소금묘코자 말이죠. 예, 맞습니다. 뮤커자에. 그러고 관홍성 중심 됐다고 그 친구제가 불명하다 하는 거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 이 스캠이 그 완전히 그게 되면 모르겠는데 관홍성 됐다고 그래도 친구제는 잘 유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불명하게 게 맞는지. 조금 불명하지 않을까? 의뢰 아펜디사이티스는 명료하지만 관홍돼도 대부분 슈프레티브. 친구제가 우리가 3층은 잘 보이지 않습니까? 슈프레티브가 되면 인플라메이션 되니까 예. 약간은 이제 불명료해질 수 완전히 않겠네. 이펙트 안 할 수는 있는데 그 갱그레너스는 이제 그거는 브레이크가 생긴다 하는 게 그렇지. 마이크로 포퍼레이션에 이런 게 심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죠. 보통 한 1cm 넘어간다는 이제 크기 기준으로 전에 공부할 때 보면 갱그레너스는 사이즈도 좀 크고 브레이크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하이퍼레미라는 그런 식으로 갱그레너스는 안 보일 수 있고 그런 사이즈. 펑크라이트 캔서는 진단 되게 잘하셨고 이상적이었어요. 케이스가. 그러니까 박수. 이거에. 그 케이스 진단 진짜 잘하신 것 같아요.